상담연구방법론 출제 토픽 6번째입니다. 조작적 정의. 자, 여기서 이제 뭐 주인공은 조작적 정의니까 포인트에서는 조작적 정의를 집중적으로 볼 거고요. 조작하는 뭐 별거 아닙니다. 개념화와 개념적 정의 뭐 이런 것처럼 ing니까 이제 조작적 정의만 생각하시면 되고, 노트에는 요 조작적 정의의 필요성하고 기여도, 요 이제 조작적 정의 얘기를 하면서 어느 정도 비슷하게 다룰 건데, 따로 한번 정리를 해서 봅니다. 시험에 이제 따로 나오는 느낌도 살짝 있어서 퀴즈 문제는 16, 17, 18번 세 문제를 풀어보게 됩니다. 자, 이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조작적 정의를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우리가 한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 돼요. 뭐가 나오냐면 연구의 절차, 그 전체적인 흐름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걸 왜 제가 여기다 갖다 놨냐? 조작적 정의까지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 어느 정도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먼저 이 흐름은 여기서 이렇게 쭉 내려오는 흐름은 이 강의 노트, 여러분이 가신 강의 노트의 기본적인 흐름이에요. 기본적인. 뭐 어떤 웬만한 책도 다 연구 방법론은 이 흐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정상이죠. 다 있어요. 파트별로 뭐 아주 자세하게 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여러분 연구 주제 문제 하신 건 기억나시죠? 이게 출발점이에요. 제가 설명 안 할 겁니다. 자, 문헌 검토. 이게 이제 기존의 연구를 찾아보는 거예요. 이론 배경을 이제 체크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요것만 따로 하진 않았죠. 사실은. 그렇지만 여러분이 어떤 이론을 배경으로 해서 연역 추론을 해서 가설이 나온다. 그 가설을 검증해서 그 기존 이론을 강화할 수도 있고 수정할 수도 있고. 요건 이제 여러분 순환 구조는 여러 번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요 주제, 요 문제에 대해서 이런 배경 하에서 가설이 설정을 된다. 그래서 가설 우리가 이제 조작적 정의까지 내리면, 조작적 정의 내리면 이제 뭐 연구 가설, 작업 가설이 나오잖아요. 검증 가능한 형태로. 우리 요것도 시험 문제에서 봤죠. 탐색적 연구라면 생략 가능하다. 가설 설정은. 연구 문제만으로도 진행할 수 있다. 이거 여러분 문제에서 풀어보셨어요. 여기에서 이제 변수의 정의, 조작적 정의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 이루어져야지 가설 설정이 되죠. 조작적 정의가 여기 있어야 되죠. 자, 그러고 나면 디자인이 됩니다. 연구 설계. 설계가 되면 이 설계대로로 자료를 모으는 거야. 데이터 수집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연구 설계 당연히 따로 하고요. 가설 설정 끝나고 이제 자료 수집 따로 하고 자료 분석 여기가 제일 어렵죠. 자료 분석할 때 여러분 뭐 분산 분석, 하이 제곱 검정 이런 것들이 상관 분석 이런 것도 여기서 다 나누어집니다. 제가 아주 쉽게 설명드릴 건데 아주 깔끔하게 포인트 설명드리긴 할 건데 자 그리고 이제 결론이 나오면 보고서 작성하는 거죠. 요거는 이제 마지막 파트에서 다룹니다. 그리고 연구 윤리도 여기서 이제 별도로 다룰 겁니다. 모아서. 어쨌든 이 흐름을 여러분한테 물어본다. 그럴 때 요 자료 수집에서 요 단어가 꼭 나와야 돼요. 예비조사, 본조사. 요 말이 꼭 나와줘야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설계대로 이제 설계도를 그렸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설계도에 맞춰서 뭐 자료 수집 방법을 결정을 했어. 표본도 누구로 갈지 선정한다. 그럼 이제 자료를 수집할 건데 본격적으로 뭐를 가냐면 실제 데이터를 모으는 거예요. 여기 측정 도구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 이건 설문지를 얘기하는 거야.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설문지 조사 같은 건 아시잖아요. 설문지 받아보고 체크하잖아요. 그럼 설문지가 측정 도구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10,000명을 표본을 선정해서 할 건데 이 미리 한번 한 100명만 아니 한 100명도 많다. 한 20명만 딱 표본을 잡아서 미리 조사해 보는 거야. 이걸 예비 조사라 그래. 왜 합니까? 요 설문지에 즉 측정 도구에 문제점이 없나를 보는 거야. 그럼 문제점이 있으면 수정을 해서 이제 본조사를 하는 거죠. 제가 강조드리는 건 예비조사, 본조사가 어느 단계에 있어요? 설계 단계가 아닌 거야. 자료 수집 단계에서 있는 거야. 자료 수집할 때 설문지, 즉 측정 도구가 있는데 설문지를 미리 한번 돌려보는 게 예비조사. 그래서 문제점을 개선하면 그 다음에 본래 원래 의도했던 표본에 다 돌려보는 걸 본조사.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모으면 이제 분석하고 해석하고 이렇게 순서는 뭐 너무나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죠. 이 흐름을 여러분 이제 잘 묻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여기 뭐 세부 내용은 제가 이제 조금 이해시켜 드리려고 갖다 놓은 거. 우리한테 중요한 건 이 흐름을 어쨌든 같이 짝꿍을 맞춰서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죠.
자, 잘 이해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자, 조작적 정의의 기원이 이것도 시험에 나왔죠. 브리지먼이 주창한 조작주의, 이게 철학적 사조입니다. 조작주의란 철학적 사조라고 보시면 돼. 그런데 이게 뭐냐라는 거야. 도대체 우리가 조작적 정의할 때 조작이라는 말 수도 없어. 오퍼레이션이에요. 오퍼레이션. 조작이라는 게 뭘 하는 거냐면 얘네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 철학 사조는 과학적 개념인데 어떤 개념은 제가 이제 간단하게 여기 체중이라고 그러죠. 체중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개념은 눈에 보이는 숫자, 행동으로 확인하는 구체적인 방법, 절차, 이걸 개념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체중은 뭡니까? 라고 얘네한테 물으면, 브리치먼한테 물으면 뭐라고 개념 정의를 내리냐면 체중계 위에 올라서서 나오는 숫자, 이렇게 내린다는 거야. 여러분 절차가 보이죠? 자, 체중계에 올라서세요. 아래를 보세요. 숫자가 나왔죠? 그게 체중입니다. 근데 CF 비교를 하면 보통은 체중을 뭐라 그래요? 물체가 가지는 무게감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거가 아니라는 거야. 여기 보면 숫자, 어떤 행동이 있어야 돼. 위에 올라서 그러면 숫자가 나올 거야. 이게 너의 체중이야. 온도도 마찬가지야. 온도계가 있지? 그럼 몇 미터 높이 설치해? 그 온도계가 보여주는 숫자, 이게 온도야. 이게 조작이라는 거예요. 뭐 어려운 거 아니죠? 그럼 조작적 정의는 뭔 단어를 필요로 하겠어요? 숫자, 측정, 온도계, 체중계, 이런 거 측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측정할 수 있게 조작해 주는 거. 이게 조작적 정의라는 거. 그러니까 요 조작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다. 요 얘기입니다. 밑에 뭐 많이 얘기를 했지만 뭐 예를 들어서 맛있는 스테이크라는 개념이 뭡니까 하면 중심 온도 54도로 하고요. 오븐과 레스팅한 고기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주 수치화돼 있죠. 그러니까 이 측정하는 절차가 굉장히 개념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뭐 어렵게 우리가 철학 얘기하자는 거 아니니까 여기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조작의 느낌을 강조해 드리기 위해서. 그럼 이제 정의를 내려보자는 거야. 정의의 그 개념, 조작 정의의 개념 이제 뭡니까? 원래 우리가 먼저 개념적 정의를 내렸죠? 이거를 측정 가능하게 어떤 수치로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추상적 개념, 이게 개념적 정의지 뭐. 검증을 위해서 측정 가능한 형태로 계량화하는 거야. 계량화하는 게 수치화하는 거죠 뭐. 숫자로 보여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측정될 것인가를 명시하는 것이다. 측정. 이런 말하고 측정이란 말하고 지금 다 이렇게 짝꿍을 이루고 있습니다. 조작정의 아주 중요한 말이죠. 학업성 취소 예를 하나 들어보죠. 자, 개념적 정의라면 학습을 위해 습득한 지식과 능력의 정도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조작적 정의는 측정을 해야 돼. 수치로. 자, 기말고사, 국어, 영어, 수학 과목의 평균 점수가 조작적 학업성취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 점수는 당연히 0점에서 100점이겠죠. 수치는. 실제로 측정 가능한 절차와 수치. 절차란 말도 들어가요. 사실은. 구체화된다. 수치. 그럼 여러분이 이거 조작 정의를 이제 골라내는 건 여러분 이제 식은 죽 먹기야. 그럼 이러한 조작적 정의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는 뭐를 정리할 수 있냐면 특징을 정리할 수 있다는 거야. 요것도 이제 시험에 뭐 아주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알아두면 돼요. 이거 선택성, 실용성, 검증 조건성 제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놨는데요. 예를 하나 들어보면 금방 이해돼요. 자, 우울이라는 어떤 개념이 있었다고 쳐요. 이걸 조작적 정의를 내려보죠. 백의 우울척도 아시잖아요. 우울척도. 여기는 20한문항이 있어요. 여기서 20한문항의 총점, 그 중에 20점 이상인 경우 이렇게 우울의 조작 정의를 내렸죠. 충분히 이렇게 내릴 수 있죠. 수치로 내리잖아. 측정 가능하게. 그죠? 그러면 검증 조건성 하죠. 이거 바로 요거예요. 20점 이상인 경우다. 진술이 참 또는 거짓 진짜 어떤 사람이 구성 개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우울하대. 그럼 이제 요 척도를 해봤어. 18점 나왔네? 거짓.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지. 25점 나왔네? 그럼 참.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조건, 기준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또 하나가 실용성으로 가죠. 실용성을 우리가 앞 토픽에서 실전 문제풀이 문제에서 제가 워킹 데피니션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죠. 워킹 데피니션 그냥 조작적 정의입니다. 측정 가능하게. 예, 여기서는 실용적 정의라고 얘기를 안 했어. 이론적이고 추상적 개념, 이게 이제
이론적 정의, 개념적 정의잖아요. 이거를 측정 가능하게 한 것이다. 한 실용적 정의로 전환하여 연구를 수행하게 가능한 게 조작적 정의다. 막 복잡하게 보지 마시고 측정 가능하게 했구나. 실제로. 실용성은 추상적 개념을 누구나 실제로 검사지를 통해 측정할 수 형태로 전환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누구나 측정할 수 있어요. 실용 써먹을 수 있다라는 거야. 다 이거 가지고 이 조작적 정의를 가지고 연구로 실제로 할 수 있어요. 뭐 이런 느낌이죠. 다 사람들한테 측정시킬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우울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용할 수 있어요. 자, 선택성은 개념의 다양한, 여러분 어떤 우울이라는 개념을 이루는 추상적 개념이잖아요. 정말 다양한 속성이 있을 거예요. 우울에는. 그죠? 정말 다양한 속성이 있을 건데 맥의 우울 척도는 그 속성 중에 몇 개를 선택한 거예요? 21개. 그죠? 그러니까 어떤 측면을 측정할지 결정해야 한다. 이 맥의 우울 척도 같은 건 21개를 선택한 거예요. 그 속성 중에. 자, 그런 선택성이 있다. 납득만 하시면 돼요. 이해돼? 이해돼? 오케이, 그럼 됐어요. 이제 기능입니다. 기능. 뭐 늘 하지만 측정을 가능하게 해준다. 측정. 이건 뭐 얘기할 필요도 없어. 측정을 가능하게 해준다. 그래서 경험적 검증을 할 수 있게 해준다. 정말 이 사람이 우울해? 앞에 걸 얘기하면. 여러분 스트레스 조작적 정의가죠. 요거 이제 지각된이죠. 지각된 오타. 근데 뭐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니까 PSS10으로 가죠. 그냥 간단하게. 요거 점수로 측정한 값이 스트레스라면 여러분 이제 PSS10은 점수라 그랬으니까 스트레스의 조작적 정의를 숫자로 관찰과 측정이 가능하니까 경험적 연구 가능하죠. 눈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명료성이야. 이렇게 딱 하면 PS 점수 몇 점? 25점! 이렇게 딱 나왔잖아요. 아주 깔끔하게 얘기해. 그래서 연구자마다 동일하게 이해한다. 그래서 연구자들 간 의사소통을 명확하게 해준다. 조작적 정의는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 1 플러스 1이에요. 얼마예요? 할 때 모든 사람이 2 이렇게 하면 연구자들은 요 PSS10 점수 25 이렇게 하면 이거를 어떤 의미인지 이해도는 똑같다라는 거야. 1 플러스 1이 얼마예요? 할 때 2 이렇게 얘기한 거랑 똑같은 거라는 거죠. 느낌이. 그래서 의사소통을 오해의 소지 없게 의사소통할 수 있게 해준다. 명료하게 깔끔하게 떨어진다. 이게 기능이다. 요거 이제 노트에서 한 번 더 할 겁니다. 자, 재현성이 있다. 자, 이제 또 하나의 기능이 이 레플리케이션이라는 거예요. 요걸 납득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다른 연구자와 동일한 PSS10 척도와 동일한 채점 방식을 사용한다. 그러니까 A라는 연구자가 이걸 가지고 했어. 그러면 B라는 연구자, C라는 연구자가 다른 시기, 다른 샘플 가져가서도 그 똑같은 연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연구의 재현과 반복을 가능하게 한다. 이건 이제 아주 중요한 거죠. 조작적 정의의 아주 강력한 정의, 측정 가능하게 해요. 근데 똑같은 방법으로 다른 사람도 그 연구를 다시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야. 연구의 재현과 반복을 가능하게 해주는 게 조작적 정의다. 자, 또 하나가 과학적으로 탐구할 수 있게 해준다. 추상적 개념이잖아요. 이걸 PSS10이라는 어떤 표준화된 도구로 전환해 줌으로써 가설 검증, 통계 분석 이런 거를 누구나 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런 걸 이제 과학적 탐구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과학적 엄밀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하는 어떤 기능을 한다. 그러니까 요것도 4가지를 제가 지금 정의해 놨는데 그냥 납득이 되네. 이 정도면 되겠죠? 자, 근데 5번은 별 표시를 조금 하고 갈까요? 밑줄 짝, 뭐, 별 표시 이런 건, 옛날 생각이 나는데, 왜냐면, 이게 시험에 나오죠, 당연히. 제가 안 나오면 여기다 왜 적었겠어요. 그런데 많이 틀린다라는 거야. 자, 유의점이라고 제가 해놨는데, 동일한 구성 개념이라도 연구자에 따라 서로 다른 조작적 정의를 사용할 수 있다. 자, 서로 다른 정의를 했기 때문에 연구 결과도 달라질 수 있다. 같은 개념도 재는 방법이 뭐냐, 측정하는 방법이 뭐냐에 따라 결과도 달라진다. 이렇게 제가 타이틀을 달았는데 그냥 너무 쉬운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행복이라는 개념이 있다고 치자고요. 자, 동일한 구성 개념입니다. 추상적 개념이죠. 구성 개념을 우리가 구인이라고도 나올 수 있어요. 시험 문제에. 자, 요 구인을 A 연구자는 어떻게 정의내렸냐면 삶의 만족도 척도 점수로 했어.
이건 인지적 평가를 측정한다는 얘기예요. 인지적. 이건 이제 사고죠. 사고, 생각. 뭐 이건 이성 측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논리적. 자, B 연구자는 요거에 대해 똑같은 건데 똑같은 개념인데 하루 중 긍정 정서를 경험하는 빈도, 경험 표지법. 이건 정서적 경험을 측정하는 거예요. 한쪽은 인지적 측정을 하는 거고 측면을, 한쪽은 정서적 측면을 측정하는 거예요. 즉 동일한 구성 개념이라도 A 연구자, B 연구자는 서로 다른 조작적 정의를 내렸고 그러니까 연구 결과가 서로 다르게 나와. 하나는 행복을 이성적 측면에 들어갔다면 하나는 감성적 측면에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가 다를 수 있지. 당연히. 삶의 만족도 척도에서는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 이 B 연구자의 경험 표지법으로 딱 들어가 버리면 굉장히 행복하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시험 문제 많이 나오겠죠. 당연히 여러분 요거 그죠? 또 유의할 점. 세 가지가 있어요. 두 번째 유의할 점은 이 정의가 구체적일수록 후속 연구의 지연성. 조금 전에 레플리케이션 했잖아요. 반복 연구. 자, 그러면 구체적일수록 그렇다. 이게 무슨 얘기냐. 자, 규칙적 운동이 무엇입니까? 이걸 조사하는데 이 개념 조작적 정의예요. 한 사람은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 정의가 굉장히 모호하죠. 그러니까 다른 연구자가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고 정의를 내려서 도대체 몇 번을 나는 연구에서 해야 되지? 이렇게 되잖아요. 똑같이 할 수가 없어. 그러나 B라는 연구자는 규칙적 운동을 주 3회 이상 1회당 1회에 30분 이상을 규칙적 운동이라고 정의를 내렸어. 조작적 정의했어요. 규칙적 운동에 대한. 그러면 구체적이죠. 그러니까 다른 연구자 B, C, D 연구자도 딱 기준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쉽게 반복 측정할 수 있다. 쉽게 후속 연구에서 재현성, 반복 연구가 가능해진다. 재현성이 높아진다. 이제 말이 이해되죠? 자, 세 번째도 중요해요. 세 번째도. 추상적 구인은 다차원 속성이 있어. 그러니까 복수의 측정 지표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활용해야 한다가 아니고요. 바람직하다가 서술어입니다. 자, 이게 뭔 말이냐. 삶의 질이라는 게 추상적 구인이 맞죠? 구성 개념이죠? 이 삶의 질은 여러 측면이 있는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단일 지표로 측정해서 월소득 그럼 극히 일부만 측면 포착한 거잖아요. 포착이 아니지. 제가 포착 뭐 이렇게 되겠지. 이건 중요한 거 아니니까. 경제적 측면만. 자, 이래도 돼. 이러면 잘못된 겁니까? 아니요. 잘못된 건 아니지. 그러나 삶의 질이 추상적이니까 상당히 굉장히 여러 차원의 속성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소득, 경제, 건강, 사회적 관계, 친구 관계, 정서적 안정감 이런 네 가지 차원의 속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복수 지표를 쓰는 게 삶의 질을 잘 포착하겠지. 그러니까 추상적인 구인일수록 다차원적 속성 이렇게 네 가지나 있어요. 그러니까 복수 지표 이 네 가지 지표를 가지고 측정을 하는 게 이 삶의 질을 제대로 포착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그 얘기입니다. 납득이 되죠? 나는 단일 지표로 할 건데 그렇게 하셔도 돼요. 문제 없어요.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이 유의점 특히 시험에 여러분 왕창 틀리는 이 세 가지를 잘 여러분 주의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이제 뭐 예시는 뭐 다 아실 거예요, 이제. 근데 여기서 제가 뭐 때문에 이걸 6번을 갖다 놓냐면 변수의 특정입니다. 변수의 특정 다음에 이제 작업 가설 요렇게 이제 굳이 적는다 그러면 우리 논리대로라면 이게 시험에 보였냐고요? 살짝 보였어요. 여러분 변수의 식별한 거 기억나시죠? 우리가 참 토픽 3에서 연구 주제, 연구 문제 했죠? 그럼 토픽 4에서 주요 변수의 식별과 개념적 정의했잖아요. 그때 변수의 식별에서 제가 이거는 독립 변수고요. 이걸 아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그냥 했는데 정확하게는 뭐냐면 자존중감과 비행 행동을 연구하자 정도예요. 요 놈이 변수네. 이 정도야. 얘가 독립 변수고 얘가 종속 변수다가 아니라 이 두 놈이 변수네 라고 식별한 거야. 그러니까 연구는 결국은 변수를 중심으로 연구하는 거잖아요. 한 변수가 한 변수에 어떤 영향을 주고 뭐 이런 걸 연구하는 거니까 변수 식별은 그거였어요. 정확하게 그쪽에서는. 앞쪽에서는. 그러나 자, 변수 식별을 했다고 치고 개념적 정의가 됐죠. 그 다음에 조작적 정의가 한 거야. 그럼 조작 정의가 요 1, 2번인 겁니다. 자존중감, 뭐 총점, 점수로 주잖아요. 비행행동, 횟수, 경험 횟수. 이렇게
그리고 1, 2번이 조작적 정의를 내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뭘 한다라는 거야? 변수의 특정을 이루어진다는 거야. 그럼 변수의 특정은 뭐냐면, 자, 이제 이 자아존중감이 독립변수야. 자, 이제 비행행동이 종속변수야. 이렇게 탁 찍는 거야. 특정, 이렇게. 그럼 여기 자아존중감, 여기 얘를 독립변수 로젠버그 점수를 이제 로젠버그의 자아존중감 점수를 이렇게 종속변수를 비행 빈도 이렇게 딱 정하는 거야. 종속변수는 요거고 독립변수는 요거야. 이렇게 정하는 게 변수의 특정이다. 엄밀하게는 그렇다. 이제 납득이 되죠. 흐름을 이렇게 한번 뭐 아주 어깨 힘 빼고 그냥 가볍게 아하 이 정도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조작적 정의가 왜 필요합니까? 기여도는 없던 이미 앞에서 다 있어 사실은. 그래서 뭐 여기서 좀 가볍게 할 건데 객관성하고 신뢰도가 높아져요. 객관성. 왜냐면 여러분 봐보세요. 만약에 요거 제가 하는데 아동의 공격 행동에 대한 조작 정의를 해보죠. 10분간 자유놀이 시간에 관찰했을 때 때리기, 밀기, 물건 던지기 딱 세 가지요. 요거가 발생한 횟수라고 딱 정해놨어. 그러면 30명, 40명의 관찰자가 관찰하도록 기준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30명이 기록해도 판단이 똑같다라는 거야. A라는 학생은 공격 행동이 있다 이렇게 다 똑같이 왜 횟수가 다 똑같을 거니까. 그러니까 객관적이라는 거야. 객관적. 그러니까 신뢰도가 주관성이 배제된다는 얘기죠. 신뢰도가 높죠. 연구 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객관성과 신뢰도 향상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볼 수도 있고 객관성과 신뢰도를 향상시킨 데 기여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고요. 자, 이제 재현성 앞에서 했어요. 왜 그러냐? 후속 연구에서 재현될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명확한 정의를 내면 후속 연구가 계속 재현되니까 학문적 성과가 계속 쌓일 수 있다. 요건 제가 설명 안 드릴게요. 앞에서 재현 구체일수록 후속 연구자가 그걸 그대로 똑같이 재현하기가 쉬워진다. 반복 연구가 가능해진다. 이건 가볍게 넘어가시고 똑같은 거니까. 자, 설계 타당성인데요. 여러분 이제 여기에서 여기 측정 도구라 이 설계 타당성은 측정 도구 문제입니다. 측정 도구 우리 설문지가 대표적인 거 잠깐 만나셨잖아요. 근데 여기 정의에서 봐보면 자, 여기 요거 한다 그러면 이제 공격 행동을 구체적인 관찰 기록지에다가 기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때리기 몇 번, 밀기 몇 번, 물건 던지기 몇 번. 여기서는 관찰 기록지가 측정 도구죠. 그러니까 이렇게 조작적 정의를 잘 내려놓으면 요 측정 도구를 아주 이 정의에 타당하게, 아주 타당하게 만드는 가이드라인이 된다. 요 얘기예요. 연구에서 개념적 정의를 실질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개념적 정의는 추상적이었잖아요. 이걸 정말 잘 측정할 수 있는 타당한 측정 도구를 만드는 지침이 된다. 뭐가? 조작적 정의가. 이걸 이렇게 내려놓으면 요거를 측정 도구를 정말 잘 만들 수 있다. 타당하게.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오케이. 실험 연구가 또 나오는데 이건 인과관계를 보는 겁니다. 인과관계 여기 있죠? 원인이 뭐고 결과가 뭐야 이런 걸 보려고 이제 하는 건데 조작 정의가 잘 돼 있으면 여러분 이런 겁니다. X가 원인이고 Y가 결과잖아요.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관계를 보는 게 실험 연구예요. 원인과 그럴 때 요 Y에다가 영향을 주는 뭐 K가 있다. 근데 조작적 정의를 잘 내려놓으면 이런 식으로 때리기, 밀기, 물건 던지기, 뭐 발생 횟수 뭐 이렇게 아주 잘 내려놓으면 통제를 잘 할 수 있다는 거야. 여기에다 쓸데없는 오염을 시킬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제거시켜 줄 수가 있다. 그래서 X가 요 Y의 분명한 원인임을 보여줄 수 있다. 이런 걸 이제 내적 타당도라 그래요. 내적 타당도가 높다 이런 얘기는 그 실험에서 이놈이 원인이야! 이거를 제대로 보여줬다. 뭐 이런 느낌인 겁니다. 그럼 외적도 있을 거 아니에요? 미리 나중에 따로 하겠지만 외적 타당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 실험 말고 다른 실험, 다른 장소, 다른 공간에서도 이놈이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어. 뭐 이런 거예요. 그런 거 외적 타당도가 높은 거지. 자, 어쨌든 뭐 그런 느낌이다. 우리 집에서 잘 돼요. 우리 집에서 이놈이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어요. 쟤네 집에서도 작동해요. 이런 게 이제 내적, 외적 뭐 이런 느낌으로 여기서는 이제 가볍게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의사소통 얘기도 했죠. 앞에 잠깐 한번 우리가 앞에서 포인트 얘기할 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용어가 단일화되잖아요. 조작적 정의는 자, 횟수 이렇게 딱 정의를 내려놨어.
누구나 빼박이야. 뭐 똑같아, 정의가 완전히. 그래서 연구자사의 변이의 의미를 통일시킨다. 자아존중감의 의미, 뭐 비행행동의 의미 똑같아. 그러니까 명확한 의사소통을 한다. 자, 시험 문제 노타베네 한번 가볼까요? 이거 주의하라는 의미입니다. 조금 주의할 게 시험에서 조작적 정의는 일반인에게 친절히 설명하기 위한 목적. 여러분, 일반인에게 설명하려면 너무 어려워. 이 조작적 정의를 좀 보셨지만 로젠버그의 블라블라 뭐 이런 얘기가 나와. PSS10. 아니 일반인은 이걸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조작적 정의는 오히려 일반인한테 설명하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일반인 설명하려면 쉽게 정의를 내려야 돼.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모순이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틀렸죠? 또 하나는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 이건 뭐냐면, 야, 내 연구가 제 연구랑 완전히 다르거든? 그걸 하려고 조작적 정의를 내린다고요? 그 복잡한 정의를 내린다고?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왔겠죠. 이런 걸 하기 위한 수단으로 조작 정의를 내린다. 이렇겠지? 틀리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조작 정의까지 이렇게 엄밀한 정의까지 내리기는 필요가 없다. 쟤하고 나는 연구는 차별성을 높일 수 있죠. 그럼 다른 방법으로 하면 되지. 그거는 뭐 제목을 바꾸든가 뭐 표지의 색깔을 칠하든가 다른 방법으로 하면 되지. 이 귀찮고 어려운 이 엄밀한 조작성 여러분 내려보시면 아시겠지만 쉽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쉬운 샘플을 갖다 놓고 해서 그렇지만 실제 논문 딱 쓰실 때 해보면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게 복잡한 얘기예요. 자, 이제 이 정도 지식을 갖고 이제 문제 풀어보죠. 퀴즈 16번입니다. 조사용고 이게 전체 흐름을 묻는 문제 나온다 그랬잖아요. 문제 제기해야지. 문제 제기가 뭔데요? 라고 물으면 연구 문제죠. 연구 문제. 이게 뭔데요? 이러면 연구 질문이죠. 자, 이게 이제 있어야 됩니다. 뭐 연구 주제하고 이런 문제 있고요. 자, 이제 그 문제를 어떻게 조사할지를 디자인을 해야죠. 설계했으면 그 설계에 맞춰서 자료 수집을 해야 되죠. 2번으로 가고 끝나네요, 그냥. 그리고 수집했으면 분석해야 되고 분석했으면 보고 해석하고 보고 작성해야 되죠. 요 자료 수집 당에서 예비 조사가 있고 본 조사가 여기서 나오지는 거죠. 여기 조사 설계 단계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가설 설정도 하고 아니 그 이제 자료 수집 방법을 어떻게 할 건지 뭐 이런 것들도 여기서 다 나오죠. 설계에서 이제 다 끝난다. 가설 설정 당연히 조사 설계에 있고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조작적 정의도 여기서 다 조사 설계에서 이루어집니다. 표본 선정하는 것도 당연히 여기서 이루어지고 그 자료 수집은 실제로 자료를 수집하는 거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단어는 여기 예비조사, 본조사 요것만 좀 조심하시면 돼요. 여기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웬만한 단어들은 요 조사 설계 안에 다 들어가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16번의 답은 2번이다라는 겁니다. 자, 17번 가보죠. 조작적 정의를 물었는데 옳은 거 물었습니다. 아, 이거 틀렸어. 왜? 두 가지 다 틀렸네. 연구가 완료 후에가 요게 틀렸죠? 연구가 여기는 좀 살짝 바꾼다 그러면 연구 시작 전에 확정돼야 되고요. 수정할 수 없다. 이거 틀렸어요. 수정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많이 했던 게 자아존중감 척도 있잖아요. 그럼 로젠버그의 자아존중감 척도가 있어. 그럼 나중에 가면 또 어떤 조작정에 가면요. 쿠퍼 스미스의 자아존중감 척도. 그러니까 자아존중감 척도도 버전이 여러 개 있단 말이에요. 수정됐다는 얘기지. 조작적 정의에서. 어떤 조작적 정의는 로젠버그의 자아존중감 척도로 딱 정의를 내려놨다가 어떤 데는 쿠퍼 스미스의 자아존중감 척도로 딱 냈단 말이에요. 그럼 계속 바뀐다는 거. 수정 가능하다는 얘기죠. 둘 다 틀린 겁니다. 자, 조작적 정의는 개념의 단일 속성만을 측정하도록 제한된다. 아니, 단일 속성을 측정해도 되죠. 그러나 복수의 다양한 측면, 요 2번도 틀렸죠, 당연히. 요 2번을 조금 가면 추상적 개념은 다차원적 속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복수의 측정 지표를 써야 된다. 활용하는 것이 어떻다? 활용해야만 한다가 아니라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근데 여기서 단일 속성을 측정한다. 조작 정의는. 그런데 이렇게 있으니까 복수의 측정 지표, 다차원 속성을 측정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뭐 네 가지 속성이면 네 가지 속성을 다 측정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틀린 거예요.
조작적 정의는 연구 목적에 따라 여러 개념의 여러 속성을 그렇죠. 방금 이 얘기예요. 3번이 맞는 거예요. 요 얘기가 요 얘기지 뭐. 요 얘기가 요 얘기지 뭐. 연구 목적에 따라 개념의 여러 속성이 있어. 4가지 속성이 있으면 그걸 다 그중에 나는 3가지 속성만, 그중에 나는 1개만, 나는 2개만, 나는 4개 다 이렇게 하면서 할 수 있다. 조작적 정의는 영구적 기준은 말도 안 돼요. 영원한 기준이다 말도 안 되고 모든 연구의 자격에 동일하다 정의는 아니에요. 연구자마다 다른 정의를 다른 정의 사용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방금 전에 여기 제가 로젠버그하고 쿠퍼 스미스 자아종 척도 얘기했잖아요. 연구자마다 다르게 쓸 수 있어요 정의를. 우리 뭐 본문에서 얼마든지 나왔습니다. 행복을 뭐 정서 측면에서 정의 내릴 수도 있고 인지적 평가 측면에서 할 수도 있고 다양하다. 자, 그래서 4번 틀렸고 조작 정의는 개념적 정의를 아니죠. 개념적 조금 더 바꿔보죠. 아닌 건 알겠죠, 여러분? 충분히. 이 개념적 정의가 있고 이거를 구체화했어. 혹은 측정 가능하게 만든 게 조작적 정의죠. 그러니까 조작적 정의는 개념적 정의를 구체화, 측정 가능하게 만든 것이다. 이렇게 쓰면 깔끔하게 만든 거지. 자, 이제 마지막 퀴즈 18번입니다. 조작 정의에 대해서 거리 먼 겁니다. 측정의 타당성과 관련되어 있다. 이거 노트에서 배웠잖아요. 이거 뭐와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타당한 측정 도구 제작의 가이드 역할, 지침, 이 역할을 해준다는 거. 관련이 있다는 얘기 그 얘기예요. 조작 정의를 잘 내리면 거기에 맞춰서 설문지나 관찰 기록지를 딱 타당하게 만들 수 있잖아요. 맞고요. 추상적 개념을 측정 가능하게 구체화, 정확하게 조작적 정의를 얘기한 거죠. 무작위적이고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며 지 멋대로 막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니면 뭐 앞에 건 그렇지고 논란의 여지가 없다. 이거 틀렸죠. 어떻게 논란의 여지가 없을 수 있습니까? 이거는 여기 논란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는 우리가 뭘 했죠? 연구자마다 조작적 정의가 어떻죠? 연구자마다 제가 주의사항 할 때 말씀드렸어요. 주의하라. 시험 날 때 연구자마다 조작적 정의가 다를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연구자마다. 그러면 연구 결과가 달라지죠. 그에 따라. 논란의 여지가 없다라는 건 뭔 말이에요. 딱 내리면 그냥 모두가 그걸 가지고 간다 이런 얘기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적절한 조작적 정의는 정확한 측정이 그렇죠. 조작 정의는 측정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학업 성취도를 기말고사 점수 수치화한 거잖아요. 아주 정의한 것. 이게 대표적인 조작적 정의죠. 이거는 기말고사라는 평균 점수로 학업 성취도를 정의를 내린 거예요. 조작주의 철학에 기반한 거죠. 어쨌든 18번은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